10월에는 테슬라의 빅 이벤트가 3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먼저 10월 2일 3분기 인도량 오늘 리뷰해드릴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네. 새벽이죠. 위 로봇이라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 그리고 10월 23일에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3분기 인도량 리뷰해드리고 위 로봇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 영상 이후로. 이때가 바로 인도량 발표 직후입니다. 요날 3.7%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인도량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하나씩 봐볼게요. 자, 일단 인도량은 전기차 그리고 ESS 설치량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담백하게 발표가 됩니다. 이 외에 뭐 휴머노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여기는 안 나와요. 전기차를 먼저 볼게요.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잘 성장하고 있다가 1분기에 완전 꼬라박 갔죠. 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것도 쇼크였지만 전년 동기, 여기죠. 전년 동기 대비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행히도 반등을 했고, 이번 3분기 인도량 원래는 43만 대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이 컨센이 47만 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량은 46만 3천 대,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약 7천 대 정도 미스를 한 거죠. 사실 이거는 미스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43만 대가 컨센이었어요. 이게 빠르게 올라온 컨센을 맞췄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좀 거슬렸던 것은 이거죠. 지난 2분기 인도량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시장에서 환호했던 게 뭐냐면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47만 대 생산했는데 그 중에 7천 대는 재고로 남고 46만 3천 대만 팔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분위기가 조금 좋지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2023년이 요 4개 막대죠. 2024년이 요 3개 막대 플러스 4분기에 나올 막대예요. 지금 한눈에 봐도 전년 대비 조금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대비로 전년 대비 성장하려면 이제는 완전 역대급 판매량이 나와야 연간 대비로도 최소한 플랫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장이 조금 우려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판매량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ESS 쪽을 볼게요. 차트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죠. 요게 이제 3분기 설치량입니다. ESS 같은 경우는 설치량으로 얘기를 하고 기가와트 시 단위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 시계열상에서 쭉 오르고 있다가 이게 이 9.4기가와트 시가 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눌려 보이는 거지, 여기서 이까지 3배예요. 그렇죠. 잘 성장하고 있다가 2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보면 90%가 전기차고 현재 10%가 ESS예요. 원래 5%, 6% 정도였는데 여기서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니까 2분기 때는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기 시계열상에서는 여전히 괄목할 만한 실적이에요. 하지만 전분기에 워낙 설치량이 좋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마 예전 영상에서 한 번 정도는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건 2분기 인도량 때 나왔던 숫자고 이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테슬라 담당자가 ESS 설치량은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를 수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단 분기에 설치량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ESS 쪽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올지 않을까 기대는 했었습니다. 어쨌건 시장에서는 이 트렌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족을 못했다.
근데 뭐 전분기가 워낙 서프라이즈라서 그렇지 와이어와이로 치면은 그래도 50% 이상 성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차트가 예쁘지 않긴 하죠. 이렇게 딱 꺾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요 ESS 쪽에서도 사실 좋은 모멘텀은 있긴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전력난이 아주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에 대응하고자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약 40기가와트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동일한 캐파만큼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착공을 했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올해 중 완공이 되고 내년 1분기 중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파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것은 이 ESS 쪽의 이익률이 20%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 기준으로 10% 후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인데 요거는 20%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ESS 쪽에서 실적 모멘텀은 향후 계속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갈 때 있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 요게 이제 초대장이에요. 행사 이름이 위 로봇입니다. 멋있게 지었죠. 요거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이게 로보택시 공개 행사니까 로보택시에 관련된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로보택시가 과연 자율주행 레벨 몇을 달성한 모델일 것인가예요. 현재 테슬라는 레벨 2.5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에서 사람이 아예 개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로 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테슬라는 우리는 레벨 2.5입니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기술은 3에 도달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어쨌건 이번에 나오는 로보택시가 과연 레벨 5를 달성을 했을까? 레벨 5를 달성을 해서 안에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악셀도 없는 그런 형태일지 아닐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수익화로 언제 인식이 될 것인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모델 DCF 모델에서는 이 현금 흐름을 중시하잖아요. 이 로보택시 사업이 너네 기술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으로 언제 찍히냐, 이거에 대해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 대해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네의 기술력은 인정하겠지만 규제 등의 이슈로 수익화 일정은 상당히 먼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떤 일정을 제시할 것인가가 관심사고,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기술 너무 좋죠. 물론 단점은 비용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거기 라이다를 탑재를 했으니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사용을 하는데 웨이모에는 라이다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주로 서부 쪽이죠. 과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사업화를 단기간에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모든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클래스를 보여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 또 기대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뭐 그런 찌라시들에서 본 건데, 로보택시 라인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토타입 시안 같은 경우는 작죠. 뭐 2인승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카니발 같은 밴 형식의 로보택시 XL 모델이 나온다는 썰이 있습니다. 요거는 완전 찌라시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일단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로보택시 말고는 뭐가 나올 것인가? 1, 2, 3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오면 주가 보합, 주가의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은 4번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현황이 공개되는 겁니다. 얼만큼 데이터가 쌓였고, 또한 인간의 개입 빈도가 얼마나 적어졌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간의 시간 간격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런 데이터가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경우 자율주행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델 2,
현재 테슬라의 라인업은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죠. 이렇게 4개로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신차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교체 수요가 나오고 또 가격도 올리면서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슈도 되고요.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샤오미, BYD 다들 너무 예쁜 자동차, 너무 성능이 좋은 차를 저가에 전 세계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 약 25,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3천만 원 초반대 수준인 거죠. 모델 2로 알려져 있는 이 모델이 공개가 될 것인가? 이 모델이 또 너무 예쁘게 공개가 되면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 BYD의 공습에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행사 이름이 위 로봇이잖아요. 위 로봇 택시가 아니고 위 로봇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걸고 이미 익히 공언한 로봇 택시 하나만 공개하는 거는 저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로봇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휴머노이드의 다음 버전이죠. 현재 옵티머스 2세대 모델까지 나왔고 이 3세대가 어떤 좀 혁신적인 발전 속도를 탑재하고 공개가 된다면 주가의 우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6번도 6번인데 이 7번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주주로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 너무 궁금해요. 그냥 과연 어떤 형태의 로봇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온다고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요거는 이제 나온다고 이제 썰만 있죠. 어,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기존 8월에서 10일로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 디자인 변경을 할 게 있고 두 번째 to other things를 공개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의 팩트고 또 예전에 말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모든 운송수단은 전기화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결합해서 뭐 드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모건 스탠리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가벼운 어조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대로 드론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다른 형태의 로봇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